큰 미팅을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었거든요. 다들 핑크색 옷 찾아 입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겨울 내 살이 좀 찌셨던가요? 뱃살이 안 들어가셔서 안 되시던가요? 제가 그날 44 사이즈 원피스를 입었는데 계속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겨울 내에 한 1, 2kg가 찐 듯합니다. 저의 모든 원피스는 아주 피트되는 원피스로만 사기 때문에 1kg만 쪄도 바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한참 다이어트 진행했을 때 입었던 원피스였었기 때문에 숨쉬기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원래 다이어트는 항상 우리가 이제 바디기 프로모션이라든지 바디기 M 프로모션이 이때쯤 있죠. 있는 이유가 있죠. 겨울 내내 이렇게 편안하게 옷 속에 감춰졌던 이런 체지방들을 관리하는 타임이 지금입니다. 지금 장 관리, 비만 관리를 하셔서 옷이 얇아지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외적 자세를 갖추는 우리 리더님들도 되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건강해지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바디키,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비만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리시고 또 많은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공유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자, 우리가 길어진 오후에 건강한,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엄청 많이 길어졌죠. 레리 커즈웰이라는 미래학자이신 분은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와서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견까지 할 만큼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은, 우리가 예측하는 뭐 챗 GPT 요즘 핫하죠. 이런 인공지능들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나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죠. 건강 수명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즘이고, 특히나 또 이글드림 탑 스폰서님들께서 뉴트리션 앤 웰리스 강화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은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주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그래서 아주 길어진 노후에 삶의 질을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결국은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일선에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나 나 스스로 사업가로서의 나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탱고와의 1번이잖아요.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 1번인 것처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하면 만성염증입니다.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우리 몸에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런 모든 만성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 뭐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암, 뭐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뭐 모든 질병들의 근간이 만성염증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면 만성염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있는 두 가지 키워드죠. 비만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모든 만성염증의 원인이고, 또 하나가 장내 미생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염증의 시작점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즉 질병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뉴트리라이트라는 이 아이템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회사보다 그 어떤 아이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장 지방과 장내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개인 맞춤형 미생물 관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정말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관리하려면 내장지방 관리와 장내 미생물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생기게 하는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죠. 타고나는 유전인자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그 다음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또 하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모든 질병의 95%를 차지하죠. 원인에. 근데 유전자는 우리가 타고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식생활 습관 환경도 바꿀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뚱뚱해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는 쉬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와 마이크로바이옴, 즉 우리 마이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유전자 가위라는 크리스퍼라는 것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유전자도 잘라낸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학회에서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이건 우리하고 접목시키는 좀 머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유전자조차도 그 암을 일으킨 유전자를 잘라내고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장내 미생물을 관리해서 질병의 원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내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질병을 오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면 우리 장내에는 이거는 소렌버그 박사님 이 발표하신 이 그림인데 왼쪽 위쪽에 이렇게 꽃처럼 생긴 여기가 장 안쪽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 속에 있는 이 세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탈리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의 세포수는 약 30조 개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한 38조 개 정도 된다고 하고 거의 99%가 장내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이 미생물들의 삶이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균들의 먹이죠. 이 세균들의 먹이를 잘 넣어주지 않으면 세균들이 굶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세균들은 어떻게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저기 초록색 대각선처럼 보이는 저기가 장점막입니다. 이 장점막이 잘 유지돼야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저 부분이 장세포입니다. 장세포 안에 저 미생물이 닿지 않겠죠. 그런데 이 미생물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 먹이를 주지 않으면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 중에서 이 장세포를 먹고 살아가는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유익균들은 죽어나가고 장점막을 먹고 살아가는 유해균들은 장점막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유해균이 활성화되고 결국은 이 미생물들과 세포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던 장점막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장세포 안에는 우리 몸속에 70% 이상의 면역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세균들과 맞닿아 있으니까. 최전선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절 면역 세포라든지 T세포 이런 세포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식이섬유, 즉 세균들의 먹이는 뭐냐 하면 식이섬유라든지 이놀린, 그 다음에 올리고당 같은 자연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들어있는 식습관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장내 미생물 유해균들이 활성화되면서 장점막을 갉아먹게 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유해균들이 활성화되고 장점막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 장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장세포 세포 사이의 간극이 쫀쫀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 만성염증이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할 때 이렇게 만성염증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여러 가지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나의 반려 미생물들이 먹을 먹이가 있냐 없냐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미생물들이 먹이를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파우더 식이섬유를 드시든지 카보조스트를 드시든지 화이브비츠를 꼭 드셔서 내 세균들이 먹을 먹이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반려견의 먹이만 챙기시지 말고 내 몸속에 이렇게 미생물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기능이라든지 대사신호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여기 보면 심혈관 질환, 간질환, 특히 당뇨, 인슐린 저항성 비만 같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폐, 우울, 스트레스, 알츠하이머, 퇴행성 질환들, 뭐 알러지, 습진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 모든 질환의 원인이 장내 미생물에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나빠지는 환경, 즉 불균형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신 질환의 주 원인이 되죠. 여기 보면 뇌에는 자폐증, 불안감, 알츠하이머, 스트레스, 우울증, 파킨슨병, 심혈관계는 뇌졸중, 혈전증,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뼈에도 생기게 되고 위장관 크론병, 괴사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목숨과 위태로운 세균성 장염, 또 폐에도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특히 간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장내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나쁜 세균들이 활성화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고 나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고 알코올성 지방간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는 논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비만에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라서 다른 질병과 연관되는 많은 것들을 얘기 드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폐 아이들은 대부분 소화기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장내에 유익균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 분변 이식을 했더니 자폐 아이들의 48%가 자그마치 정상화 수준으로 됐다는 연구 논문도 최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과의 연관성은 이미 많이 이제 현실화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만성염증에 의한 비만, 오늘은 제가 비만의 포커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장내 불균형된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 몸을 더 많이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는 단세지방산이라는 거가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외모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연관이 되는 이런 다이어트는 우리가 뚱뚱하지 않는 삶, 노화되지 않는 삶, 질병 없는 삶을 원하는데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식생활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만해지고 있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나의 의지로 이 비만을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얘기 드렸지만 환경이나 식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그거는 전부 다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뭘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모든 기분, 잠이 온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의욕이 생긴다, 팔로우를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든 것도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싶다, 단 것이 땡긴다, 지금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야밤에 냉장고 속을 열면 정신없이 먹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의 식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딱 되기 시작하면 혈중에 당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혈중에 당이 있네. 그럼 혈액 중에 당이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인슐린을 그 당을 운반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내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우리가 비만 호르몬,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삶을 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꼭 먹어야 되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니까 과일을 먹고 바디키를 먹고 파트너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달달한 것도 드시고 점심 때가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누굴 만나서 빵을 먹고 저도 좋아하지만 또 저녁에 먹고 또 팔로우 한다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루 종일 인슐린이 분비되죠. 이런 삶을 계속 10년, 20년 살게 되면 모든 호르몬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도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막에 다 있는데 이 인슐린 수용체들은 아주 민감해요. 얘들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 조금 있다가 뭘 또 먹고 인슐린이 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인슐린 수용체들이 파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일을 안 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하더라도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중에 있는 혈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활활 태워서 우리가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서 못 넣죠. 그렇게 되면 전부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게 되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민감도, 즉 저항성을 없애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인슐린의 민감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인슐린 수용체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단식입니다. 공복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의 주 원인이 되기 시작하고 지방세포가 생기고 이 지방세포에는 원래 갈색 지방이라고 해서 좋은 지방이 있거든요. 열도 내고 아디포넥틴이라는 몸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빵빵한 지방들이 있어요. 나쁜 지방,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TNF-알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려운 말은 빼고 어쨌든 만성염증을 잘 일으키는 세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가게 되면 내 몸에는 만성염증을 잘 일으키는 세포들이 많아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또는 다이어트 또는 디톡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염증의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쉬게 해주는 소화기계가 쉬게 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 그래서 예전처럼 지금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죠. 공복 시간을 가지면서 소화기계가 쉬게 해주고 췌장세포가 쉬게 해주고 인슐린 수용체가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밥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축 늘어지면서 달달한 게 당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데 쥐젖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데 뭔가 생기는 거 있죠. 이 쥐젖이 생기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신호입니다. 사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은 특히 당뇨이신 분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배가 고픈 건 견딜 수 없어. 왜 남편들이 뭔가를 먹여놔야 대화가 되는 사람 있죠.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게 되고 저혈당 증상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혈당인데도 이런 나쁜 당이 당기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급하게 나쁜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나는 달달한 거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 얘 기분이는 달달한 걸 먹여야 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파트너를 만나도 자꾸 빵을 시키고 뭘 하면서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 섭취하고 인슐린 분비가 피크로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피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다 처리되지 못한 이 포도당들은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전부 잉여의 에너지들은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 지방간이라든지 혈중의 콜레스테롤 또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복을 유지하는 거랑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을 혈중에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아주 연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만성염증을 없앨 수 있고 비만도 없앨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렙틴이라는 저항성도 없애야 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세포는 기름덩어리 같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지방세포에는 내분비계처럼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뇌 신호를 받아서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뇌에서 렙틴이 분비가 되었네. 그 말은 내 배에 지방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렙틴이 계속 나오죠. 지방세포가 많으면. 배에 내장 지방이 많아. 그럼 렙틴이 계속 나오게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은 수용체가 있어요. 뇌에도 렙틴 수용체가 있는데 렙틴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수용체도 파업을 하게 되고 렙틴이 계속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렙틴이 분비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별로 없는가 봐 라고 착각해서 빨리빨리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렙틴 저항성은 시작점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렙틴 저항성을 없애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없애셔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시려면 혈당이 피크가 되지 않게 하는 단식과 공복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이 촉발되게 되고 체온은 떨어지고 신진대사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렙틴 저항성도 단세지방산이 혈중에 많으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죠. 내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식욕을 억제하기도 쉽고 포만감도 쉽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신줄 놓고 먹는 일은 없어집니다. 내가 분명히 3일 디톡스 또는 다이어트 바디킬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오늘만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지가 사라지고 오늘 순간을 즐기게 되고 집에 와서 후회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하려고 했으나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마음먹었으면 나의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또는 위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발동하게 되고 음식 섭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내 의지를 갖고 날씬한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숟가락을 탁 놓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안 먹죠. 나는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먹고 또 먹고 저거 먹어도 달고 저거 먹어도 달고 이것도 맛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호르몬이 교란되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키를 마음먹으셨거나 체지방을 좀 덜어내야 돼 라고 마음먹으셨으면 2달간의 9주 동안 반드시 이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동안만큼이라도 의지를 잘 부려놓으시면 절대 요요 없이 정신줄 놓고 먹거나 흐트러지지 먹지 않는 그런 요요 없는 다이어트 유지어터가 잘 되는 그런 몸이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렙신 저항성 호르몬을 잘 정상화시킬 때 가장 좋은 것이 단식이나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랬죠. 그러면 이 다 공복이 우리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단식이 길어지면 나는 스트레스 받고 이거 나의 건강에 위험 몰라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작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질병 없는 삶이라는 타이틀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핫해진 것이 오토파지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것인데 이게 늙지 않는 방법. 그래서 남들보다 젊은 훨씬 더 활기찬 길어진 노후에 우리가 50대 50의 몸, 60대 60의 몸, 70대 70의 몸, 80대 80, 90대 90의 몸을 갖는 것은 노멀한 거죠. 내가 70이 됐는데도 50의 몸을 갖고 50인데도 30대의 몸을 갖고 90이 됐는데도 70의 몸을 갖고 삶을 산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는 지금 50대지만 단언컨대 저는 아마 30대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9cm 이하의 신발을 신지 않고 허리를 쫄라면 원피스를 입고 있고 이렇게 풍성한 정말 머릿결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배우고 공부한 것을 제 몸에 실천해서 머릿결은 정말 더 좋아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아마 저의 신체 나이는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진 노후에 나의 삶을 늙지 않게 멈추게 하는 방법. 제가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태에 멈춰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뒤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년은 젊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꽂혔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때 또래들보다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친정 엄마가 표현하기에 걸망해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표현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새대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서 스트레스였어요. 얼굴에 살이 많아가지고 통통해서.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고 아메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목표는 지금 현재의 나이에 멈추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지금은 저의 또래의 친구들보다 제가 곧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60대가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50대 후반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뉴트리라이트와 아티스트리죠.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입니다. 제가 4년째 오토파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일 1식만 하고 있거든요. 1일 1식 한 지 4년 차입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고 전혀 에너지가 더 고갈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혈액 안에 혈당이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되죠. 그리고 세포는 이거 조금 더 기전을 복잡하게 텔로미어까지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포 안에 혈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에너지로 쓰는데 혈액 안에 더 이상 혈당이 없으면 내가 공복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있죠. 기초대사량.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혈액은 돌고 체온을 유지하고 뇌는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기초대사량만큼은 몸에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음식을 먹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긴급한 상태라고 느끼고 무엇을 하냐 하면 자가포식을 하게 됩니다. 즉 세포 안에서 대사산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탄을 때우고 나면 찌꺼기 연탄재, 나무를 떼고 나면 나오는 숯 같은 대사산물들,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런 찌꺼기들을 싹 끌어서 에너지로 쓰게 되거나 바깥에서 들어온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싹 다 잡아다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세포 안에서 어떻게 한다? 오토파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끌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세포는 늘 건강하고 노화되지 않은 세포로 유지되는 거죠. 우리 세포는 늙고 병들거나 노화된 세포는 없애고 젊은 세포를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를 맞추는데,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DNA 끝에 있는 염색체 텔로미어의 길이가, 분열을 촉진시키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짧아질 텔로미어의 길이가 없어지면, 너무 많이 닳아버리면 세포는 어쩔 수 없이 노화되거나 병든 세포로 살아가야 돼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삶을 살면 세포는 건강하고 텔로미어는 절약하면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즉 회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화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고 건강해지는, 건강한 세포로 바뀌는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혈액 안에 혈당이 없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단식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서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좋아지겠죠. 인슐린 민감도는 좋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니까 지방세포를 태워서 에너지를 쓸 시간을 주게 되고, 그래서 만성염증의 원인인 지방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나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세포는 점점 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핫해진 것이 간헐적 단식, 즉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제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져서 기아 상태가 되는 것은 세포의 대사율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소식에 다식을 시키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많이 권유했었는데, 그것은 기아 상태가 되면 우리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까지의 단식 또는 72시간까지도 단식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를 회복, 재생, 치유하는 데 훨씬 더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18대 6을 하는 것이 가장 노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유명하죠.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대 8, 18대 6, 23대 1, 그 다음에 5대 2, 24시간 공복 유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처럼 1일 일식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1일 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1일 일식을 할 때는 반드시 한 끼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처럼 공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이렇게 듬뿍 먹으면서 1일 일식을 하는 요것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1일 이식을, 즉 16대 8이나 18대 6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내가 지금 현재 5 사이즈야, 나는 살을 빼고 싶지는 않고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방법의 단식, 즉 12시간 단식을 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 먹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밤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시간에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소화기계가 쉬면서 우리 면역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5 사이즈가 아니야, 66 사이즈야. 그러면 16대 8을 권유하고요. 내가 66 사이즈를 더 넘어가 77 사이즈야. 18대 6을 권합니다. 내가 88 사이즈야.
5대2 이런 거 권합니다. 1일 1식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잉여의 에너지로 바꿔 쓸 것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내가 공복을 유지해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시간을 주게 되죠.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아침을 굶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이어트 효과에는 저녁을 굶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저녁 시간을 배고픈 상태에서 야식을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아침을 굶도록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부학적으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우리 몸에서는 배설 시간입니다. 배설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넣는 것은 우리 장부학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을 잘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원래 식욕이 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패스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을 굶으시고 한 10시쯤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은 11시, 그 다음 날은 12시 이렇게 해서 공복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16시간 공복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12시쯤 식사하시고 8시쯤 사이에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쥐 실험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그 논문에서 발표된 거죠. 쥐들에게 이렇게 시간 제한을 하는 거하고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사량을 줬을 때 어느 쪽이 더 날씬한가를 실험한 후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라 이 시간을 저는 보통 다이어트를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은 12시에 드시고 6시에 드시게 18대 6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66 사이즈에서 55 사이즈로 가시기가 쉽겠죠. 제가 지금 다이어트 플랜을 짜신 분도 지금 25kg 뺐거든요. 2달 동안 남자분인데 인슐린 체크가 안 될 정도로 당뇨가 심하신 분이었어서 공복 혈당이 너무 높아서 에러가 뜰 정도로 심한 당뇨셨는데 일주일 만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복 시간을 갖는 거는 여러 대사성 질환에도 좋지만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없애고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더 젊은 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화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해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 굶고, 그러니까 먹고 단식하고 먹으면 됩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체중을 빼고 싶어 하면은 조금 탄수화물 줄이는 식사를 하시면 되고 난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첫 번째 단계에 비만 세균을 없애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상 생태계, 장이 아주 균형이고 주요 장 상태가 좋을 때는 단세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는 몸이 되면 우리 몸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호르몬 다이어트가 엄청 잘 유지됩니다. 근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는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은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라든지 이눌린 올리고당 같은 이런 것 당질을 먹고 그 유익균들이 분해한 대사산물인데 이것은 이름이 단세지방산이잖아요. 사슬이 짧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혈중에 지방산이 돌아다니면 우리 뇌에서는 아 지방이 많네 해서 지방을 축적하지 않은 몸을 만들게 됩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라는 이 유기산이 포화지방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혈중에 단세지방산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 단세지방산은 결국은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많으면 아주 몸이 활력 있고 피곤하지 않는 몸이 되고 점막을 강화하고 면역에도 좋고요. 파킨슨, 치매, 우울증, 자폐, 뇌 건강에도 좋고 T세포의 기능도 좋게 해주고 호르몬도 잘 합성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뭔가 하고 싶고 의욕이 넘치는 몸이 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청소 막 했는데 막 이불도 빨고 싶고 여름 겨울로 교체도 시키고 싶고 파트너도 만나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항암 효과에도 상당히 좋고요. 당연히 항염 효과 좋고 대사성 질환에도 좋고 제일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반드시 다이어트에 드셔야 되죠. 여러 가지 공복감을 없애주는 것도 좋지만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서 이 단세지방산들을 잘 만들게 되고 이 단세지방산들이 이 단세지방산을 읽어내는 수용체들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에너지를 촉진하기 때문에 활력 있으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가요. 그래서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둘 다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논문에 나왔죠.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고 날씬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해서 똑같은 식사를 해도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사람 쥐가 더 뚱뚱해졌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쌍둥이는 99% DNA가 똑같죠. 그런데 오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한 사람은 뚱뚱해지고 한 사람 날씬해진 사람의 분변을 이식했더니 역시나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쥐를 뚱뚱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만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는 내가 나한테 맞는 번호를 받아서 바로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른 풀밭에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었는데 불이 안 나죠. 불씨가 없으면. 그래서 보통 장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좀 나쁜 거 먹고 술도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도 별 몸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만성염증이라는 불씨가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싹 부으면 어떻게 되지? 마른 풀이 확 불이 나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 상태계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서 만성염증을 없애놓지 않으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질병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건강하게 바꾸는 최소 6개월의 아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즉 내가 받은 번호를 잘 챙겨 먹으면서 이 유산균들의 뭐를 줘야 돼요? 유익균들의 먹이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마이랩에서 오는 결과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시거나 또는 유익균이 적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이섬유를 SOP와 같이 걸으셔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좋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왔습니다. 계절이 스위치온 바디키를 할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 솔루션이 왔죠. 바디키 M을 하시든 바디키 마이핏을 하시든 이것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스위치온 바디키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다 쓰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거 제가 이름을 스위치온으로 붙이지 말걸이라는 후회가 막 이현주 바디키를 하든지 이랬었으면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이현주 바디키로 했을 텐데 후회가 막 되던데 어쨌든 제가 스위치온 바디키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72시간 단식을 알게 되면서 엄청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토롱고 교수팀이 72시간 단식으로 사람의 세포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72시간 단식이 우리 전체 면역계를 새롭게 부스팅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이상의 금식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한다 했죠. 그래서 3일 디톡스를 제가 먼저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3일 디톡스를 하게 되면 이 72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인데 첫 번째 장점은 비만 세균을 없앱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주 단시간 내에 조금은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긴 시간을 둬야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유익균, 유해균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가 확 줄어듭니다. 생각보다는 늘 위세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늘 먹던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데 3일간의 단식만으로도 위가 확 줄어서 바디키 쉐이크만 드시게 해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라도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또 하나는
탄성화된 몸이 알카리화돼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뉴트리아이트 제품, 우리 CLA라든지 슬럼 스마트 이런 것들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3일 디톡스를 하게 되면 2에서 5kg, 그래서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3일 만에도 체중이 확 줄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의지를 확 불사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것은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kg에서 5kg 정도 줄고 변이 좋아지고 입냄새, 지방간, 체지방이 줄고 피부색, 혈액, 눈, 신장, 위가 좋아지고 몸에 생긴 균에 의한 사마귀와 점들도 없어지고 자궁암, 전립선암, 장암,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난다라고 발토롱고 교수께서 밝히셔서 특히 항암 치료 화학요법으로 많이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지신 분들한테 효과를 본 72시간 단식이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공복 시간을 하고 16대 8 또는 18대 6을 유지하면서 첫 번째 1주차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탄수화물 제로해야 돼요. 1주차에. 그래서 반드시 바디키 쉐이커만 먹는 이식을 하는 4일의 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틀림없이 탄수화물 제로를 하게 되면 지방을 잘 태워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스위치가 온이 됩니다. 지방은 위험했을 때 내가 공복일 때 먹으려고 잉여의 에너지를 축적해 놓은 거라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금방 음식 재료들은 냉장실에 놓고 오래 두고 먹는 건 냉동실에 놓죠. 냉동실에 있는 것은 빨리 꺼내서 바로 음식 재료로 쓸 수 없죠. 해동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바로 태워서 에너지를 잘 못 씁니다. 그럼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이 탄수화물 제로를 하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간 탄수화물 제로를 하고 나면 2주차, 3주차, 4주차 때부터 하루에 100g에서 300g까지가 잘 빠지고 그러고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데 의지를 크게 내지 않아도 잘 되고 바디큐 쉐이커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져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왜소하시거나 이런 소화기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쉐이커식도 다 못하십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염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항염 성분이라든지 점막을 재생하는 카로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충분히 넣어주면 이 다이어트 기간 동안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 2주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너 요즘 뭐 했길래 그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라는 말을 들을 만큼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고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피곤도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래서 유지하시기 좋아하시고 이 개운함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시킬 때 제일 힘든 게 그것을 9주 동안 유지시키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 한 달을 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게 되죠.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자, 제가 사례 하나를 올려놨는데 9주 동안, 8주 동안 3일 격수와 8주간의 진행 과정 동안 정확하게 20kg 빠지신 분입니다. 남자분이셨고 아메이라고 쳐다도 안 보시던 분인데 제가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신뢰를 얻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키가 작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해서 2달 동안만 맛있는 거와 이별하실 수 있겠냐, 건강과 맞바꾸자 해서 상담을 한 후에 제가 가이드한 대로 착실히 따라주셨고 그래서 2달 뒤에 이렇게 20kg 이상 감량하시고 건강한 아이까지도 임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건강한 삶,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키워드가 만성염증을 없애는 거고 이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거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이 2가지를 하는 것인데 이 2가지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뉴트리라이트 바디키 프로그램과 마일랩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는 몸의 환경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없애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홍익인간의 이념에 딱 맞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없애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랩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슬림핏도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바디키 습관 챌린지도 있었고 곧 바디키 M도 나오고 바디키 프로그램도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이런 모든 대사성 질환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이 매일매일의 선택이 건강과 가까워지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무지하고 공부가 되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이 다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좋은 정보들을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큰 보람이고 가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집시다. 화이팅!